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메전라도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이 햇볕이 나고 또 하늘을 보게 되면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지는 지금 네, 날씨예요. 맞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달 30일까지를 여행 가고 싶은, 그러니까 2021 여행 가는 달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와. 침체되어 있는 관광업계를 좀 도와야 될 것 같고 네. 또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도 좀 안전하게 좀 여행 갈 수 있게 마련한다고 하는군요. 네, 맞아요. 여행 가는 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이 여행 가는 달은 기존에 정부가 매년 봄, 가을 각각 2주간 운영하던 것을 합쳐서 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행 주간에는 이 교통뿐만 아니라 숙박 또 여행지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여행지에서도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또 우리도 방역 수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전하게 좀 여행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샵 1616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것으로도 여러분이 추천하는 가을에 가볼 만한, 이번 달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사진과 함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가보셨던 것도 좋고 또 이곳 가고 싶어요도 좋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메전라도에서 알려드리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 오늘 하루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의 김두식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최근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고 있죠. 정부가 군 수송기까지 투입해서 2만 리터의 요소수를 호주에서 긴급하게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또 요소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중국에는 이미 우리 기업들과 계약한 수만 톤을 신속히 통관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정말 요소수 대란이란 말이 요즘 각종 뉴스를 지금 달구고 있는데 요소수란 게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디젤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인데요. 이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고요.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요소수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 요소수 수출을 금지하면서 지금 이 파동이 일어난 거죠. 맞습니다. 중국은 석탄을 원료로 요소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자국 내 요소수 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수출을 막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럴 때 보면은 모든 걸 다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게 그렇게 능사가 아니라는 게 좀 맞아요. 느껴집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 또 서로 돕는 그런 아주 훈훈한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연출이 지금 되고 있는데 소방서에 남몰래 기부하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에 익명의 시민이 광산 소방서 앞에 10리터짜리 요소수 한 통과 빵, 우유 등 간식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새벽 6시에는 대인동 119 안전센터에도 역시 요소수 10리터 한 통과 간식이 도착했고요. 서부, 남부, 북부 소방서에도 같은 양의 요소수와 먹을거리가 전해졌습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각 기부자를 같은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와, 어딜 가든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요소수를 기부한 익명의 시민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어서 이 품절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읽어줄 뉴스는요. 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있죠. 광주 전남에서 다양한 축제가 시작됐다는 뉴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또 한평에서 대한민국 국향대전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또 축제들이 기지개를 지금 켜고 있습니다. 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던 지난 주말 내내 이
국향대전은 관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국향 분재는 물론 600여 점의 경관 조형물, 미디어 아트 전시까지 열리면서 관람객들의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던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데요. 이번 충장축제에서는 충장 텐트 공연 예술제, 드라이브인 추억 콘서트, 필름 카메라인 광주 여행 등 특별한 시공간이 마련됩니다. 네. 이번 달에 열리는 축제들이 많은데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해남 미남축제가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고요.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12일과 13일, 한평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27일과 28일에 열립니다. 모두 대면 행사로 치러지니까요. 유달리 짧게 느껴지는 올 가을 우리 지역 축제로 나들이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또 방역 수칙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각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네, 앞으로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기가 지역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지방이라는 용어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의미를 포함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내 싱크탱크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입법 결의 사항입니다. 네, 지방과 지역이라는 단어의 차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네.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지난주에 열린 지방 소멸시대 자치분권 발전 전략이라는 이 세미나에는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이르는 말로 중앙에 종속되는 상하 개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대로 지역은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 또 가치 중립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중앙지방의 서열 구조가 탄생한 것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없애야 지역이 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우리가 서울 중심, 중앙 중심으로만 사고하고 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네. 지금 이런 단어가 탄생하게 된 건데 앞으로는 지역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지방에서 지역으로의 명칭 변경은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주 특별한 행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익남에서도 각종 이제 축제 행사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장 내일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 내일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광주 여성 영화제거든요. 관련해서 김채희 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광주 여성 영화제가 벌써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개막인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떨리고요. 또 올해는 또 많은 관객들이 또 오실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또 올해 어떤 새로운 인연들과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생길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제는 이제 선을 넘다예요. 어떤 의미로 이걸 잡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세상을 규정지었던 어떤 이분법적인 선이 있는데 네. 그런 선긋기를 거부하고 또 이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만들어간 여성들이 늘고 있고 또 나와 너의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 함께 연대해서 다양성과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이 영화들은 내일 광주 극장을 시작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또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무려 54편의 영화가 상영이 될 예정인데 주요 작품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개막작은 윤가연 감독의 바운더리라는 작품입니다. 저희의 이제 주제 선을 넘다도 잘 맞는데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한 윤가연 감독과 친구들의 4년간의 활동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여성들에게 밤거리를 돌려주기 위한 밤길 걷기 집회라든가 여성의 가슴 해방을 주장한다거나 여성의 겨드랑이 털을 가시화한 천하제일 겨털대회 같은 여성의 몸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갖는 차별적 시선에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입니다. 그 외에도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크레타 툰베리라든가 여성들의 치열한 노동 현장을 볼 수 있는 미싱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평행선 또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진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를 엿볼 수 있는
암탉이 울면이라든가 불꽃, 페미 액션, 몸의 해방, 애프터 미투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또 팬덤 문화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그 주체가 직접 위로를 건넨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불러온 성덕이라는 영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폐막작으로는 무민의 작가로만 알려져 있는 토베 얀손의 삶과 예술, 사랑을 재조명한 토베 얀손이라는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로셔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작품들을 다 말씀 못 드리셨어요. 네. 뒤에 시간표가 있는데 정말 빼곡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쫙 이렇게 정말로 많은 작품들이 있고 이 모든 작품들이 다 소중한 작품, 훌륭한 작품일 텐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하는 작품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14일 일요일 1시 아시아 문화전당 극장 3에서 상영되는 애프터 미투라는 작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애프터 미투는 이제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네. 미투 이후를 조명한 작품인데요. 4명의 여성 감독들이 그 미투 이후에 대해서 뭐 현재 지금 미투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에 대해서 어떤 되게 굉장히 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점을 주는 영화라 네. 애프터 미투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영화들도 정말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화 이외에도 뭐 토크 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 영화제에도 굉장히 많은 게스트 분들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총 20회 32명의 감독님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게 그 광주 여성영화제가 그 영화제 기간 외에도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채널 시네페미 클럽을 얼마 전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시네페미 클럽을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진행을 하는 공개 방송 시네페미 클럽을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잘 아시는 변영주 감독님과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님이 게스트로 참여하셔가지고요. 영화 산업 내 성평등은 물론 여성 영화의 의미를 함께 조명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디지털 아동 성착취를 고발한 영화 위아치유 상영 후에는 텔레그램 엠번방의 최초 보도자이자 우리 그 최초 신고자인 추적단 불꽃과 함께하는 추적단 불꽃의 엠번방의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코너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영화 우리 둘 상영 후에는 예지주의 레이디 상담소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저희가 육회 풍자 레즈비언 스트리머 예지주의 토크가 이어집니다. 또 영화 아웃 이방검열 두 번째 이야기 상영 후에는 여성 영상 집단 우미 2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20주년을 기념해서 백투더 레전더리라는 코너로 20년간 여성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지점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전시는 저희가 5월에 미얀마라는 주제로 광주에서부터 홍콩 미얀마로 이어지는 아시아 여성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관객들에게 또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4일 오후 2시에 하는 성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이 영화가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성덕은 지금 저희가 그 사전 예약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사전 예약 20초 만에 매진이 20초 네, 만에. 와. 매진은 아니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예약이 끝났는데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 자체가 그 이제 어떤 성덕이 성공한 덕후잖아요. 네. 근데 성공한 덕후였던 감독 자신이 어느 날 그렇게 믿었던 오빠가 범죄자가 돼서 나타나서 네. 본인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팬덤 자체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성찰해 가면서 또 자신이 그 오빠를 좋아했던 과정 또는 여전히 그 오빠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또는 앞으로 이 팬덤 문화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까지 생각해보는 영화여서요. 굉장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모르게 되게 뭐 성찰하는 영화인가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재밌고 유쾌하면서도 네. 저희에게 성찰점을 주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게 약간 네. 좀 예민한 문제인데 유쾌하게 좀 풀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풀었을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7시부터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요즘에 메타버스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한번 아바타 상영회, 메타버스 상영회와 GB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그 이프랜드를 통해서요. 저희가 네. 레츠고 광주 여성영화제 인 메타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영화 연기 연습 그들 각자의 영화관 통제불능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요. 또 이 영화 감독님들이 직접 아바타로 들어오셔가지고 아바타 지비도 관객들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 네. 네. 위원장님께 잠깐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알차게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성 영화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람 일정 또 관람 방법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광주극장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3 그리고 광주 독립영화관 그리고 광주여성영화제 온라인 상영관에서도 개최가 됩니다. 안전한 영화제를 위해 저희가 사전 예약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지만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영화 시작 1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시간 전까지 예약을 못했다. 라고 하시면 현장으로 오시면 현장 관객을 위한 또 자리가 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사전 예약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현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온라인 상영관도 준비를 했어요. 온라인 상영관은 광주여성영화제가 그동안 광주의 감독들과 만든 작품 4편을 볼 수 있고요. 로그인 한 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온라인 상영을 진행해봤는데 광주 외의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주의 영화를 알릴 기회다. 이거는 해가지고 이번에는 광주의 영화들로 그 온라인 상영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광주 여성 영화제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네. 또 오시면은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또 방역 수칙도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앞으로 광주 여성 영화제가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했으면 또 성장을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광주에서 가장 큰 영화제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광주를 대표하는 영화제이고 그만큼 저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 뭐 인권, 페미니즘, 문화 이 다양한 가치가 지향하는 우리 광주 여성 영화제가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광주 여성 영화제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영화도 만나볼 수 있고요. 그 영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연대하는 여성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개막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광주 여성 영화제의 김채희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뜨끈한 국물 드시러 가실 텐데 오늘같이 정말 날씨 춥고 그렇죠. 비 오락가락하고 너무 좋죠. 이럴 때는 정말 이 뜨끈한 국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드시러 가시죠. 바람이 차다. 쓸쓸하다. 허전하다. 외롭다. 가을엔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적셔줄 국물이 최고인데 저 바다 맛을 담은 뜨끈한 국물 요리 어디 없나요? 왜 없겠어요. 영양 듬뿍 전복에 힘 좋은 가을 낙지가 통째로 풍덩. 푸짐한 해물과 불고기의 환상적인 조합, 해물 전골. 미역을 아낌없이 넣어 시원함을 살리고 각종 해물로 환상적인 국물 맛을 우려낸 해물 칼국수까지 여수 바다의 맛을 담은 진한 국물 요리 함께 맛보러 가시죠. 사장님, 소문 듣고 왔어요. 제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음식 주세요. 소문대로구만. 아하. 이야, 와 푸짐한데? 해물 듬뿍 비주얼 갑 해물 칼국수를 시작으로 맛깔스럽게 담아낸 배추김치와 파릇파릇한 색감이 돋보이는 채소 겉절이, 칼국수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해물 파전까지 제대로 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밥상 앞에서 언제나 진심인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물 만난 물고기처럼 허겁지겁, 흡입력이 거의 뭐 진공청소기 아닌가요? 가을날의 허전함을 달래줄 소울푸드 잘 찾아드린 거 맞죠? 야, 이거는 칼국수가 아니라 거의 해물탕 수준인데? 깊은 맛의 비밀 파헤쳐볼까요? 디포리와 각종 채소를 넣고 1시간 동안 끓여내면 녹진한 육수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홍합과 바지락, 새우를 아낌없이 넣어서 깊고 진한 국물을 완성합니다.
손으로 반죽해 쫄깃함을 더한 면과 수제비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낸 후 미역과 채소까지 듬뿍 넣으면 바다 맛을 고스란히 품은 칼국수, 그 사랑스러운 맛이 탄생하죠. 미역이 들어가는 거 좀 신기하긴 한데요. 네, 미역은 네. 우리 몸에도 좋을 뿐더러 특유의 시원한 맛이 나서 저희가 미역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현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저희들이 직접 재배한 네. 콩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거기다가 섞어서 하면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네. 끝까지 쫄깃한 면이 맛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비록 칼국수지만 네. 제가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 몸속으로 차곡차곡 들여보내야겠죠. 쫄깃한 면발에 아삭한 배추 겉절이를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조합. 되게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이게 젓갈도 이 바다에서 바로 나온 거 직접 담아서 저희가 쓰고 있고. 개운함이 있는 네. 겉절이들이 네, 네. 두 개 다 어머니가 담으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 텃밭에서 바로 따서. 진짜 산지직송으로 직접 해가지고 어머니가 직접 손맛을 탁 가미해서 만들어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귀한 음식은 남김없이 먹는 게 예의겠죠. 역시 예의를 아는 남자답게 코로록 맛있게도 먹네요. 이렇게 따뜻한 칼국수를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신선한 재료에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더해진 최고의 조합. 집밥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 해물칼국수였습니다. 야, 전복에 새우에 오만두고 불고기에 버섯에 깻잎까지 이 한 삭에 다 들어가 있네. 와, 이거 그냥 푸짐하구만. 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낙지 이게 들어가야지 완성품이 아, 됐어요. 낙지까지 네. 들어가요 여기. 예. 이야, 힘 좋은 거 봐라. 예. 와, 오호호, 와우. 이야, 낙지까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국물 요리는 바다와 육지가 이루어낸 환상의 조합.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해물 전골입니다. 불고기하고 해산물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이 원래 고깃집이었어요. 오,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번 여봤어요, 해물을. 해산물까지. 예. 이게 아주 좋아해요. 해물 전골의 비법은 속뼈를 넣어 긴 시간 우려낸 육수에서 시작됩니다. 전골 냄비에 불고기를 푸짐하게 올리고 비법 육수를 살포시 넣어주죠. 벌써 맛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종 버섯과 채소를 종류별로 차곡차곡 쌓아주고 나면 비로소 찾아오는 해물타임. 시원한 국물 맛을 내주는 오만둥이와 오동통한 새우, 바다의 제왕 전복, 근실한 낙지 한 마리까지 통째로 입수. 오동통통 가을 낙지 맛있나요? 쫄깃쫄깃. 이번엔 영양 듬뿍 전복이 입안으로 쏙. 이게 진짜 불고기의 약간 달콤한 맛이랑 예. 해산물에서 그 깊은 맛이 확 같이 어우러지니까 근데 김치까지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입이 정리되네. 네. 와, 잘 만드셨네 메뉴. 네. 근데 여기 식재료들도 다 다른 반찬도 되게 좋아 보여요. 저희가 다 직접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게장도 맛있고, 네. 예. 이 배추김치도 날마다 담아요. 생김치로. 아, 매일매일. 겉절이로. 예. 그리고 네. 뭐 생선 이것도 저희가 음. 만들어서 3층에 우리 옥상에서 말려서 직접. 아, 예. 직접 다 말린 생선으로 또 예, 해가지고 예, 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어머니 외모만 봤을 때 사장님께서는 요리를 전혀 못하실 것 같은데. 다 그래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네, 죄송한데 살짝 이렇게 마이크 쓰고 내려서 얼굴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와, 아니 외모에서는 전혀 요리의 느낌이 들지 않는데 80년 다 됐어요. 아, 예. 식당 운영하신 지가요? 네. 이거 진짜 이거 한 끼 먹으면 진짜 보약 먹는다는 말이 네. 맞겠다. 뜨끈한 영양 돌솥밥에 영양을 더하고 또 더했으니 끝도 없이 들어가는 마성의 맛입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남도의 맛, 해물의 맛, 어머니의 손맛. 다채롭고 아름다운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이 맛있는 밥상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깊어가는 가을날 쓸쓸하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면 뜨끈한 국물 요리로 허전한 마음 달래보세요.
온몸을 녹이는 따뜻한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와, 하필 오늘부터 딱 추워졌잖아요. 찬바람 맞아. 불고. 네. 이 날씨에, 이 시간에 제가 보면서 침을 정말 100번 정도 삼킨 것 같아요.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막 전복에 어, 낙지에 네.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한 그릇 먹으면 그냥 이보다 좋은 보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면역력도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에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실지를 추천을 해주신다거나 다녀오신 데를 저희에게 문자로 주시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0310번. 가을 여행은 단풍 보러 가야죠. 월출산에서 단풍옷과 깔맞춤하고 입고 한껏 멋진 포즈를 취해주네요. 나중에 모델이 되려나 봐요 하시면서 와, 멋지다. I love 월출산. 단풍룩이네요, 단풍룩.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7844님, 영광에는 해외같이 멋진 진해돌 옹기, 돌탑 공원이 있답니다. 이 옹기들도 구경하고 층층이 쌓아올린 돌탑들의 아름다움도 느껴보지 않으실래요? 와, 저 영광에 저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가 와. 불교 관련 어떤 아. 장소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들렀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돌탑이 정말 이국적이네요. 하늘도 음. 너무 예뻐서 너무 멋집니다. 맞아요. 자, 0830번 장성으로 캠핑 다녀왔습니다. 단풍도 실컷 보고요. 장작불에 불멍도 하고 난로에 고구마도 구워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요즘은 진짜 캠핑만 한 게 없네요. 그렇죠. 좀 예. 쌀쌀해져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캠핑만 한 게 없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는요. 4102님, 멀리는 못 가도 광주 근교 무안 도리포 추천해요. 이번 가을엔 탁 트인 하늘과 바다를 보며 내년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요. 아, 맞아요. 네. 무안도 너무 좋죠. 내년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예. 우리 지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네. 보면 당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상만 달려나가면 네. 바로 바다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죠. 자, 이번 달에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또 어디를 추천해 주실지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또 가을 여행지 더 추천해 드릴게요. 가을에 하기 좋은 체험, 또 걷기 좋은 주상 전리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높고 높은 푸른 하늘 아래 만물이 살찌는 풍요로운 계절을 여러분은 만끽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천고마비! 제대로 즐겨보시죠. 가을날의 기본 옵션, 높은 하늘은 준비됐는데요. 과연 천고마비를 어떻게 즐길지 궁금한 가운데 혜정 씨가 도착한 이곳은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승마장. 천고마비 즐기기 핵심은 바로 말을 만나는 건데요. 오늘 정말 기대되네요. 승마하면은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좀 고급 스포츠, 다가가기 어려운 스포츠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돼서 그렇게 고가거나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도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만 돼 있으면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마 첫 단계. 승마하기 편한 옷을 갖춰 입는데요. 승마 안전조끼와 보호구, 그리고 미끄럼 방지 승마 장화까지 입으면 끝! 드디어 본격적으로 승마를 배워볼 차례인데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놀란 가슴 부여잡고 먼저 준비 운동 들어가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승마 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은 기본 중에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솜이 아니라 돌덩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일단 나는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예, 올라오십시오. 야, 차렷 여기 보시고 인사.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우선 발 받침대 위치부터 네. 잡아주는데요. 발 앞코 3분의 1 지점, 볼 넓은 지점에 이렇게 빼서 여기다 걸치는 겁니다. 그리고 뒤꿈치 자연스럽게 살짝 내리고. 네, 좋아요. 멀리 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 제가 높이 올라오니까 네.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아니에요. 그냥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파이팅 사실은. 하시죠. 네, 자신감 갖고 해볼게요. 네, 갑니다. 출발. 예, 자세 좋아요. 좋습니다. 자, 깡코가 가자. 네, 멋지다. 자세 교정이나 혈액 순환이나 기타 척추가 마사지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하게만 타지 않으면 상당히 좋고 개운함을 느낍니다. 자, 그럼 혜정 씨 출발해 볼게요. 여기서 조수까지 좀 빨리 갈 거예요. 자, 나는 할 수 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가자. 그렇지, 그거야. 예, 그렇지. 사실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누가 끌어주는 말을 탄 게 다였는데 이렇게 혼자 또 말을 제어해보니까 긴장감에서 조금은 자신감으로 바뀌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내려오니까 안쪽 허벅지도 좀 후들후들한 것 같고요. 팔도 긴장을 한 게 있어서 그런지 팔도 살짝 아직도 긴장감이 남아서 좀 뻐근한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자세 교정이라는 거에는 진짜 승마가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기회로 승마 계속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찾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힐링 스포츠 승마. 그 매력에 빠진 수강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이제 느낄 수 없는 높이감이나 이제 속도감, 허벅지 힘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코어 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요가가 이제 승마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승마가 요가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안 무서운 정도로 됐고요. 자세가 그래도 어깨가 조금 반듯해진 점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지만 특히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교감하고 리드하다 보면은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호연지기,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승마장에서 기본기를 다진 뒤 가까운 교회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회색 도심에서 벗어나 숨이 탁 트이는 야외로 나오니까 가을이 찾아온 게 제대로 실감나는데요. 심지어 말까지 타고 있으니 영화 가을의 전설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그림이네요, 그림. 그나저나 혜정 씨, 이제 긴장감은 좀 사라진 것 같은데요? 무섭진 않아요. 그 땅콩이하고의 교감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무섭진 않고 오히려 조금만 더 하면 달리고 싶은데 이런 욕구도 좀 있는데요. 근데 가끔 얘가 풀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는 까짝까짝 놀랍니다, 지금.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몸과 마음의 평온함을 선물하는 시간. 승마로 천고마비 계절 가을을 온몸으로 즐겨보세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가을. 말과 함께 힐링하세요. 천고마비 즐기는데 살짝 2%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 이 가을 하늘과 또 말까지 즐겼으니까 딱 하나 더 남은 게 있죠, 여러분. 바로 볼까요? 네, 바로 살찌비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건강하고 든든하게 살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가보시죠. 건강하게 살찌기 위해 찾은 이곳은 어디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니 사장님, 네. 말이 살찌는 계절이 또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좀 건강하게 살이 찌고 싶거든요. 네네. 오늘 좀 살을 찔 수 있는 주인공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이죠. 뭐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버섯입니다. 우와. 자연산 버섯이 많이 나오는 가을철. 향은 더 진해지고 효능은 더 깊어지는 요즘 시기에 즐기기 딱 좋은 맛인데요. 와, 종류가 참 많네요. 사장님, 버섯이 좋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선 모든 버섯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에 상당히 좋고 또 암 예방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버섯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신이 내린 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신이 내린 보석이라 불리는 버섯. 가득 넣은 버섯 한우 전골 만나볼게요. 채소는 기본. 팽이, 표고, 느타리, 새송이, 만가닥버섯까지 푸짐히 올려주고 양지머리와 채소로 우린 육수 가득 부어주는데요.
버섯 향까지 진하게 우러나오는 국물 맛이 일품이라죠. 그리고 아삭한 맛 자랑하는 숙주와 한우 우둔살, 그리고 흰모기 버섯까지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영양 만점 버섯 가득 올린 버섯 한우 전골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제격이죠? 다음 요리는 바로바로 버섯의 바삭한 식감을 입힌 버섯 탕수 되겠습니다. 탕수의 생명은 소스와 어우러지는 바삭한 식감인데요. 비결이 있나요? 계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감자 녹말가루, 또 찹쌀가루, 소금 약간 그렇게 들어갑니다. 수분이 많으면은 대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만 쓰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표고버섯, 새송이버섯에 반죽물 얇게 입혀 2번 튀기는 게 바삭함의 비결. 여기에 달달한 탕수 소스 입히면 버섯의 담백함과 바삭한 튀김이 입안에서 춤을 춘다나? 우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이게 진짜 버섯으로 만든 보양식이잖아요. 그럼요. 정말 보양식이죠. 향기도 좋죠. 향기도 너무너무 네. 맛있어 보이고 향기로워요. 네. 뭐부터 먹을까요? 만가닥버섯. 만가닥버섯. 만가닥버섯입니다. 오, 가닥이 만개여서 만가닥인가요? 아무래도 가닥가닥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하. 느타리가입니다. 요거는. 와.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맛도 맛이지만 그 식감이 궁금한데요. 와, 식감이 좋죠. 식감이 이렇게 오독오독하게 너무 재밌고요. 네. 거기다 향이 부드러운데요? 네, 아주 강하지 좋습니다. 않아서 네.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갔겠어요. 와, 아까부터 궁금했던 육수 맛 어때요? 제가 잠시 육수를 맛봤는데 네. 이게 맑은 육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네. 이 육수 안에 여러 가지의 버섯향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뜨끈하고 진한 국물에 1번, 쫄깃 담백한 버섯에 2번, 부드러운 한우 우둔살에 3번 반하는 맛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버섯 탕수에 손이 가는데요. 몸에 좋은 버섯을 튀겼으니 말 다 했죠 뭐. 버섯을 이렇게 튀기니까 또 이색적인데요? 그렇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튀김옷이 두껍지가 않아서 네. 느끼하지도 않고요. 살짝 부드러운 고기 탕수육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야, 이거 별미인데요, 별미. 그러세요? 맛도 맛이지만 식감이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식감이 더 어쩌고저쩌고한데요?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가을.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방법으로 영양 가득한 버섯 요리 어떠세요? 가을철 더 진해진 감동을 재밌는 식감과 다양한 향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끈한 국물이 끝내줘요. 올 가을에는 다양한 버섯으로 건강을 찌우세요. 배불러. 같은 하늘 아래 가을만큼 풍요로운 계절이 또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승마로 가을을 만끽하고 제철 맞아 더 진한 향내 풍기는 버섯은 놓치지 마세요. 내 몸에 양보하세요. 여러분도 가을날의 천고마비를 온몸으로 즐겨보세요. Trying to run that game, made it sound so sweet when he say my name. I said, boy, stop, run it back. You can talk that talk, but can you play that sax? 파랗고 청명하게 높아진 10월의 하늘. 색색의 드넓은 꽃밭들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탄강이 흐르는 이곳, 바로 철원입니다. 굽이굽이 꺾어진 길을 따라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철원으로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한탄강을 품은 철원 평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광활하게 펼쳐진 땅에 알록달록 예쁜 꽃물결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심긴 이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난 2015년 철원군이 꽃밭을 조성한 이곳은 40년이 넘도록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군 훈련장이었던 것이 지금은 평화를 상징하는 이 꽃들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이제 지치고 이제 힘드신데요. 저희 철원군 고속병에 꽃밭에 오셔가지고 모두 어떤 힐링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꽃하면 꼭 보러 와야 할 명소가 돼서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보라색 물결이 아름다운 버베나, 나비가 춤추는 것처럼 생긴 가우라, 둥글둥글 먼지같이 귀엽게 생긴 코키아까지 올해는 무려 18개 종이 심겼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꽃밭이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렇게 넓게 크게 자라는 줄 몰랐어요. 너무 멋있어요. 고석정 꽃밭에는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돼 있어 이곳 저곳 아름다운 꽃 풍경을 눈에 담기 바쁜데요. 여기에 따뜻한 가을 햇빛을 한껏 담은 노을빛 억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석정의 꽃밭을 유명하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요거 보시고 혹시 또 어디 다른 데 또 보실 계획 있으세요? 아니, 여기만 보러 왔어요, 오늘 사실은. 다른 특별한 일정은 없었고. 그래서 여기 보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나오면은 주변에 어디 또 누구 소개받아서 한 번 더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고석정 꽃밭만큼 핫한 핫플레이스가 될 곳. 새롭게 문을 여는 철원의 주상절리길입니다. 오늘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 철원 주상절리길 담당 손창호 건설관리 단장님이십니다. 이곳 주상절리길은 11월 초 개장 예정이지만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다녀왔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니 확 트인 한탄강이 한눈에 보이네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전망 공간이고요. 전방에 보이는 데가 지금 철원 구경 중에 하나인 이제 순당 계곡입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고 세계 지질공원에 지금 등재가 된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 한탄강 협곡을 따라 만들어진 주상절리길. 절벽에 아찔하게 붙어있는 듯 보이는데요. 바로 잔도입니다. 여기 전방에 보시면은 철제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잔도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바닥이 다 뚫려 있고 상당히 관광객이 스릴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험준한 협곡 절벽에 건설된 잔도. 바닥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철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성큼성큼 잘도 걸으시는 단장님과 달리 우리 작가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와, 여기 밑에 다 뚫려서. 와. 단장님, 여기 위험한 곳은 아니죠? 모든 성인이 꽉 껴안고 있어서 서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현재 구조 검토를 했고 시공을 했고 시험을 했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니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주변 경관을 즐겨도 되겠네요. 여기 전방에 보이는 게 첫 번째 전망대입니다. 케이블 9줄로 본 전망대를 들고 있고요. 한탄강에 요 폭이 약 한 100m 정도 되는데 구조물을 설치해서 한탄강 위를 걸을 수 있게끔 좀 그런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를 한 겁니다. 허공에 떠있는 반원형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한탄강. 거세게 흐르는 물살이 짜릿함을 더합니다. 전망대를 뒤로 하고 좀 더 걷다 보면 이번엔 현수교를 만나게 되는데요. 현수교에 올라서니 어라? 다리가 흔들립니다. 와, 흔들린다. 흔들립니다. 지금 요 줄로서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걸을 때마다 하중이 돼서 이게 지금 흔들립니다. 요 메인 케이블로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난간으로 간신히 버티시는 우리 작가님. 힘내세요. 철원 주상절리길에는 13개의 다리가 각기 다른 3가지 공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었을까요? 현재 이 지역에 적용된 공법들이 좀 더 관람객에게 좀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경관 설계를 통해서 교량에 적용해서 본 사업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길 따라 이어진 주상절리길에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예쁜 단풍도 만날 수 있는데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 물소리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걷다 보니 큰 물 웅덩이가 보이는 휴게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전망에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전망 휴게 공간입니다. 잠시 발을 멈추고 쉬어가며 화장실도 들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곳에 화장실을 만드신 거죠? 저쪽에 보이는 곳이 한탄강 건너가 포천시 땅인데 그쪽에서 삭도를 이용해서 이 화장실을 날라서 본 시공을 한 겁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가파른 절벽 지형에 공사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절벽 지역에 대부분 45도 이상의 극경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위험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처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극복해내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노력한 끝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 좋은 주상절리길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즐길 일만 남았네요. 본 연장이 3.6km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휴게 공간에서 쉬고 전망을 관람하면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왕복을 하셔도 되고 편도를 이용하셔도 되니까 저는 최소한 전 국민 5천만이 다 오실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깊어가는 가을. 그림처럼 아름다운 꽃밭과 시원하게 탁 트인 주상절리길을 걸으며 활력을 충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가을 철원에서 힐링하세요. 와, 눈으로 가을을 가득 즐겼네요. 정말 많은 여행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는 그 주상절리길이 너무 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한탄강이랑 거대한 암벽이랑 정말 장관입니다. 네. 아직 개방을 하진 않았는데 개방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그리고 저 절벽 위에 있는 그 잔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나 있는 줄 알았더니 철원에 있네요. 네. 예. 다리가 이렇게 좀 후들거리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꼭 저기라면 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디를 추천해 주셨을지 첫 번째 문자입니다. 8281번. 주말에 진도 초평항 근처에서 잡은 문어입니다. 우와, 정말 크다. 낚시도 하고 문어로 기력 보충도 할 수 있는 이곳을 여행지로 와, 이 문어가 우와, 이거 어마어마한 큰데요? 최고네요. 낚시도 하고 이야. 잡아서 먹어서 기력 보충도 하고 좋네요. 저거는 돈으로 샀으면 와. 좋은 어유. 와, 대단합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이영유고님, 오늘 치평동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것도 쌍무지개요. 멋진 장면 볼 수 있는 우리 집이 최고의 여행지랍니다. 맞아요. 네. 저 무지개를 오늘 우리 광주 MBC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크더라고요. 네.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네. 자, 다음 문자 9436번. 어제 날이 좋아서 곡성 기차마을 다녀왔거든요. 아, 여기도 좋죠, 기차마을. 네. 가래떡으로 막대 과자도 만들고 놀이기구도 타고 토끼 밥도 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어디든 아이와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렇죠. 좋은 다 여행지인 것 같아요. 체험거리도 정말 많네요. 네. 마지막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125님, 여행을 떠나시려면 독도 추천합니다. 코로나19 전에 독도 다녀왔는데 어찌나 여운이 남던지 독도에서 본 노을이 독도를 지켜주는 듯 했어요. 저기 아무나 못 가잖아요. 정말 날씨 좋을 때 갈 수 있고 한데 이제 코로나19도 조금씩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가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가보고 싶어요. 네. 네, 울릉도, 독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희가 8분께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잦습니다. 또 날도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침 기온이 이제 한 자릿수 때문에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